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오랜만에 대장동 사건이 다시 언론의 머리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오늘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입니다. 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하여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몸통은 이재명이다 하는 것을 이름을 들어서 특정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첫 공판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고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로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하여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아예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은 성남도계공이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걸 바로 화천대유 주인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물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배임의 공범이 되는데, 이 배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형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 적용되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혐의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을 했는데, 실제 오늘 김만배 씨 측이 법정에서 이재명이라고 딱 특정을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성남도계공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김 씨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재명 성남시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배임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몸통 설계자, 그분으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를 물고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니다.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남시 공식 방침이던 이 바로 공식 방침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이슈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하여 대장동 특검을 소용하라. 호떡 뒤집듯이 자꾸 말 바꾸지 말라. 국민의힘
20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의원들은 특검 막는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범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추 수석 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다. 국민의힘 전체 명의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이나 되는 날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느냐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수석 부대표는 이 후보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시장이라는 사람도 벌써 3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뤘다. 피의자를 비호하고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주말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려 했다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검찰을 우습게 보는다. 정 씨는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성남의 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내부 문서에 서명한 인물입니다. 당시 최종 결재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습니다. 추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향하여 특검 발족해 수사하면 20 내지 30일만이라도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 하자는 이야기는 이재명 입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특검하는 수밖에 없다.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 이재명의 말은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는 딴 생각이 있다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우롱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또 속으면 개돼지, 또 속으면 개돼지, 그 구호에 적용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재명 관련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사소한 것, 어마어마한 것과 사소한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고 한다면 이번 3월 9일 선거는 또 속으면 개돼지, 또 속으면 개돼지, 이 법칙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번 3월 9일 선거는 국민이 국민을 심판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인지 아니면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맞는 국민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